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수 상승을 보는 것 같은데요. 9월 달이 사실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사실 악재들이 그렇게 해결된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 폐쇄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기에다가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고금리 상황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에 체념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아마존닷컴이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오전장에 그래도 지수를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고, 장 막판에 애플이라든가 구글 회사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거기에다 이제 에너지 산업 쪽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에너지 섹터가 1%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 반등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시카고 연은회에서 이제 국가 활동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7월 달에도 사실 하향 수정에서 0.07밖에 되지 않았는데 8월 달에는 결국 마이너스 0.1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시작할 때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 크루드 오일이 그래도 90달러 넘어가면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인플레이션 쪽에서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에너지 쪽에서 쉐브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고유가 수혜주로 그렇게 언급이 되면서 주가를 많이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고, 이제 정부 폐쇄 관련해서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국회의원들이 합의에 전혀 진전을 안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노조, 근데 이제 노조가 작가들 노조하고 이제 자동차 쪽 노조하고 좀 엇갈리죠. 작가들은 파업 끝내기로 이제 대충, 합의가 됐다 그러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포드가 나서가지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갭이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대통령이 한 10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현장을 방문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노조 쪽은 더 골이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이제 요 게임 회사 인수하는 거 있어가지고 영국 쪽에다 이제 수정된 안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그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데 이제 초기 들어가는 자금은 한 12억 달러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쪽의 어떤 요런 투자 그리고 시장 전반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떤 유동성 보강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은 쉬는데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특히나 이제 그 추석 연휴가 길어서 사실 좀 걱정이긴 한데, GDP 데이터들하고 PC 지표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파월 의장 스피치까지도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목요일이 굉장히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고, 금요일도 개인 소득, 개인 지출, 그리고 PC 가격 지표까지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쉬는 날이지만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먼저 다뤄주시겠어요? 네, 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이제 상환 유예하는 이런 제도들을 펼치면서 주머니 사정이 조금 나아졌는데 다시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36세에서 40세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계속 갚아 나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자금 대출이 가계의 부채 부담을 좀 무겁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나이키가 직접 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프리 쪽에서 매수 등급에서 보류로 등급을 낮춰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이키 회사에서도 마이너스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윌리엄스 소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구루 포커스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162달러로 적정 가치를 평가를 했어요. 현재가보다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더구나 그린 에쿼리라는 곳에서 지분 5%를 매입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10%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제 분사한 GE 헬스케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주당 3센트의 현금 배당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또 한 3%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알코아라고 이제 알루미늄 회사가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CEO를 갖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 이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리오토 이 중국 자동차 회사를 가져왔는데 중국에서 지금 화웨이가 현지의 체리 자동차랑 공동으로 전기 자동차를 이제 제작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체리라는 회사는 이미 한 18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화웨이는 테슬라를 잡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살짝 올라갔는데 리오토가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지금 리오토가 한 10%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세일즈포스 가져오셨는데요. 이 기업도 최근 AI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 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세일즈포스는 2016년도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만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회사들 중에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 이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 대부분의 우량주 차트들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오른쪽 어깨 쪽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 정말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정도로 지금 대형주들이 기술주들이 조금 무거운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제가 9월 달 시작하면서 천천히 이제 분할매수 해야 된다. 시장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말 랠리를 준비를 하려면 천천히 매수 들어가야 된다. 비중은 이제 절반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의회 충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빠졌다고 섣불리 비중 높여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존닷컴의 두 번째 프라임데이가 10월 10일, 11일 이틀간 열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연말 소비 시즌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의 포지션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술주 쪽에서 뭐가 있나 봤더니 제가 세일즈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세일즈포스는 CRM 그 고객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엘리언 매니지먼트라고 유명한 회사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몇 군데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비용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수익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뭐 100억 달러 투자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협력자들을 계속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크게 들이지 않고 그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 이상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이런 데다가 지출을 하지 않겠다,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이제 최근에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 공간도 줄이고 인력도 한 10% 줄이겠다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수익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에 지금 EPS를 2달러 5센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 2달러 5센트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1달러 84센트밖에는 예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매출 역시 지금 한 1억 달러 정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보더라도 아마 다른 어떤 성장주로 구분되는 회사들 재무제표 보면은 마이너스가 그득그득 할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모두 순이익을 잘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재무제표도 성장하고 있고 분기 재무제표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사실 우리가 3월 달에 한번 건드렸던 회사입니다. 3월 달에 175달러 아래쪽, 방송하자마자 바로 이틀 동안 그 밑에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목표가 220달러 잡아가지고 최고가 238달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25% 이상 30%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신규 이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려면은 200달러 지금 바짝 근접해 있거든요. 200달러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매는 아래쪽에 보면은 5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속도가만 하면은 한 188달러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250달러까지 한번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CRM 기업 세일즈포스였습니다. 매수가는 200달러, 목표가는 25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